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 금능해수욕장에 와 있습니다. 제주는 벌써 여름인데요, 뒤로 보이는 비양도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저희 비온디가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영상 칼럼이죠. 홍해걸의 굳은 땅입니다. 순 우리말입니다. 비온디 땅 굳는 것처럼, 굳은 땅은 치유와 건강을 상징합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를 뽑아서 칼럼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또 짧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홍해걸의 굳은 땅 주제는요, 간유리 음영과 폐암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놀라셨을 겁니다. 홍해걸이 폐암에 걸렸다. 그런데 수술 받지 않고 기다린다고 하더라. 그러다가요,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폐암이 아니라고 한다는 보도가 수십 개 언론사에 주요 포털 메인 뉴스로 실렸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이 걱정이 돼서 전화가 많이 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언론 보도 때문에 불쾌해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폐암이라 그랬다가 1시간 안 돼서 폐암이 아니라 그랬다가 누굴 놀리는 것도 아니고 우롱하는 거냐. 기분이 나빴던 거죠. 이 사람은 관종 아니냐. 제가 엄청나게 많은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경위가 어찌되었건 간에 제 처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래서 좀 경솔했던 제 잘못이 있으니까 여러분께 사과드리고요. 다만 안타까운 건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린 취지는 당시 유상철 선수가 췌장암으로 숨졌잖아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질병의 본질이 무엇인가? 암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정상이었다가 조직검사나 진단을 받고 그 다음부터 암 환자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거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상당히 긴 과정을 필요로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정상이었다가 암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제가 갖고 있었던 간유리 음영이라는 소견입니다. 간유리 음영이라고 하는 건 폐를 CT로 요즘은 검진차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원래 공기로 가득 차서 까맣게 나와야 되는데 뿌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투명한 간유리처럼요. 근데 여기를 갖다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해보면 많은 경우 폐암 세포가 나온다는 얘기죠.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97%에서 폐암 세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유리 음영이 곧 폐암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암세포가 곧 암은 아니다. 암세포가 있다고 암이 아니고, 암이 되려면 그것이 더 증식을 해서 주변 장기나 조직을 침범하는 그런 소견이 나오는, 그러니까 점점 자라고 전이가 될 것 같고, 이런 과정이 나올 때 우리가 비로소 임상적으로 암이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노력만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3분의 2는 얼마 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수리 모델을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랜덤하게 무작위로 생긴다. 담배를 안 피든 운동을 열심히 하든 아무리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운 없게 내 몸 안에서, 왜 세포라는 게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재료로 늙고 병든 세포는 죽고 젊고 건강한 세포가 막 만들어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한 달 후는 모양은 똑같지만 제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송두리째 바뀌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포가 한 달 주기로 다 교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 과정에서 60쪽이나 되는 세포들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무작위적으로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그게 암이다. 그게 2개, 4개, 8개, 16개 분열 증식을 하다가 급기야는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우리 면역 방어망을 넘어서면 혹을 형성하고
인근 장기나 조직을 침범하면서 혈액이나 림파선을 통해서 전이가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기자들이요, 그냥 폐암이라고 타이틀을 선정적으로 달아서, 게다가 수술까지 안 한다라고 많은 폐암 환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보도를 낸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수십 개 언론사가 제 페이스북 글을 받아서 기사로 만드는데 단 한 군데도 저에게 전화를 한 군데가 없어요. 저도 기자였지만 좀 어이가 없습니다. 한 번쯤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앓고 있다는 간유리음형이 뭐냐? 왜 수술 안 받고 기다리냐? 폐암은 맞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봤어야 하는데요. 놀랍게도 정말 단 한 명도 안 물어보시대요. 네, 어찌되었건 그게 여러분들을 혼란케 만들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 사례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검진 목적으로 폐를 CT로 많이 찍으실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50세 넘어가는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폐를 찍잖아요. 많게는 한 5%에서 간유리음형이 나옵니다. 굉장히 흔해요. 옛날엔 잘 의사들도 몰랐던 건데 CT가 막 도입되면서 최근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거죠. 하얗게 나오는 건요, 결절이라고 말합니다. 고형화된 덩어리죠. 결절은요, 3cm가 넘어가면 암일 확률이 높지만 3cm 미만의 결절은 연구를 해보면 7에서 8% 정도만 암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양성 종양이니까 결절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간유리음형은 결절보다 암세포를 갖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사실은 간유리음형이 좀 더 위험하고 위중한 경우는 맞죠. 제가 그런 간유리음형이 왼쪽 상단에 직경이 1.9cm짜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5년 전쯤에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하다가 제가 이제 부끄럽습니다만은 담배를 많이 폈거든요. 기자 생활 때. 한 28년 폈어요. 끊고 3, 4년 전부터 이제 섭생을 관리했습니다. 몸에 좋은 걸 좀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고 운동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줄이려고 애쓰고, 제가 지금 제주에 내려온 이유도 사실은 제 간유리음형을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저의 아픈 질병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간유리음형은요, 암세포를 갖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비록 암세포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조직 검사하면 간단히 확인이 되는데 폐는 조직 검사하기 굉장히 어렵잖아. 가슴 깊숙이 있고 공기주머니인데 잘못 찌르면 큰일 나죠. 그래서 폐는 그냥 영상의학적인 소견만으로 의사가 폐암 여부를 대체로 판단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야, 조직 검사도 안 하고 어떻게 뭐 그런 얘기해야 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간유리음형이 있다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겁을 먹고 수술로 폐를 떼내는 건 저는 정답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점이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암세포가 있어도 이게 임상적인 암으로 바뀌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는 암세포를 가진 채 수십 년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갑상선암이고, 이건 아직 컨펌된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간유리음형도 그런 경우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로 떼낸다. 폐를 떼내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더군다나 저는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일단 크고 1.9cm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센트럴이라고 그러죠. 이 간유리음형의 위치가 주변부가 아니고 중심부에 있습니다. 중심부에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폐를 부분 절제를 할 수가 없고 전체를 다 떼내야 돼요.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제 운이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제가 오래전에 결핵 늑막염을 오래 알아서
폐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늑막이 이렇게 들러붙어 있을 확률이 높다. 유착이죠. 그래서 간단한 시술인 흉곽경으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고전적인 방법으로 갈비뼈를 열고 떼내는 외과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제 주치의인 삼성서울병원 심영목 교수님이 당신은 간유리 음영 크기도 크나 다행히도 기다렸더니 크기가 안 커지고 있다. 놀랍게도 3년째 관찰했는데 1.9cm에서 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상도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상이라는 건 뿌연 회색빛 간유리 음영 안에 하얀색 소견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콘솔리데이션, 고형화 소견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간유리 음영이라고 하는 건 암세포가 생기거나 염증으로 삼출액으로 액체 성분으로 뿌연 거고요. 근데 가운데 이렇게 하얀 성분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뭉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입체화되고 있다. 세포들끼리. 그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죠. 그런 게 보이면 그때 가서 수술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조언을 하셔서 사실은 저는 처음 진단받았을 때 많은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떼라 그랬는데 심영목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기다려 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체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간유리 음영, 아마 암세포 있을 거다. 그러나 임상적인 의미의 암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자. 1년에 한 번 정도 CT를 찍어서 팔로우업을 하자. 크기가 더 커지는지 아니면 가운데 하얀 고형화 소견이 생기는지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렇지 않고 5년, 10년, 15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 그리고 여성분이라 하더라도 부엉리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검진해서 이 폐를 CT로 찍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15만 원 정도가 안 아픕니다. 검사는 한 5분이면 끝나요. 간유리 음영이 있는지 결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미리 아는 게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지만 미리 알면 대비가 가능하잖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올바른 생활을 해야죠. 왜냐하면 암의 3분의 2는 랜덤이지만 3분의 1은 노력으로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제주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관찰하다가 임상적인 폐암 소견이 보이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수술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처음에 언론에 보도된 대로 뭐 폐암인데도 수술을 안 받고 기다리고 있다. 그건 넌센스입니다. 폐암이면 수술이 필요하면 빨리 해야죠. 근데 저는 폐암이 아니다, 임상적으로. 그 전 단계인 간유리 음영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래전에 중요한 논문 하나가 발표가 됐죠. 미국에서요, 어떤 분이 폐섬유화증으로 폐이식을 받았어요. 기증한 분은 어떤 여성분인데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지고, 그래서 그분의 폐를 이식받고 잘 살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생겨 병원에 가봤더니 하얗게 암이 막 퍼져 있는 거예요. 웬일인가 싶어 조직검사해 보니까 피부암이 느닷없이 나오는 거죠. 악성흑색종. 그래서 이 사람이 피부암에 걸렸는지 뒤져봤는데 없어요. 옛날에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그러면 그 피부암 세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알고 봤더니 그분에게 폐를 기증한 여성이 놀랍게도 기증하기 무려 32년 전에 피부암에 걸려서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고, 그때 피부암하고 유전자 타입이 일치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암세포가 32년 동안 숨죽이고 살아있다가 기증받은 사람의 폐에서 면역 억제제 많이 쓰니까 확 번졌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뒤집어 보면요,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있어도 그 여성은 무려 32년 동안 억누르고 살았다는 얘기죠.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폐암이다, 뭐 여러분께 동정심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간유리 음영이라는 게 있다. 제가 그 상태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암세포가 있을 거다. 거의 대부분.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섭생을 관리하면 나의 면역으로 누를 수 있을 거다.
설령 못 누른다 하더라도 추적 관찰하다가 일찍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족 한 가지 덧붙입니다. 간유리 음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리는 게 정답은 아니란 거죠. 가운데 하얀색 고형화 부분이 갑자기 더 커진다라든지 아니면 흉관경으로 간단하게 부분 절제할 수 있는 분이라면 좀 더 공격적으로 치료하는 게 옳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무조건 겁먹고 성급하게 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때로는 기다리면서 자신의 섭생을 관리하는 게 옳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홍해거리 영상 칼럼 굳은 땅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도 일요일 아침 6시 짧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요. 유튜브 영상 댓글보다는 저희 비욘디 홈페이지를 애용해 주십시오. 네이버나 다음에 비욘디라고 검색을 하면 저희 홈페이지가 뜨고요. 여기에 가시면 무지개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 아니면 저희를 도와주는 인제대 백병원 박현아 교수님이 직접 또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고 즐거운 일요일 아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